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적입니다. 오늘도 제가 수술하신 환자분 케이스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세 어머니 환자분이셨고요. 6개월 전부터 다리 통증이 너무 심해졌다고 하십니다. 특히 오른쪽 다리가 많이 아프셨는데 다리가 아파서 버스 한 정류장도 걷기 힘들고 그 다음에 걸을 때 다리 힘도 떨어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제 외래를 오시기 전에 서울의 유명한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셨는데요. 협착증이 너무 심해서 수술이 필요한데 어머니께서 워낙 고령이시고 또 심장이 안 좋아서 수술이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술은 내시경 수술이 아니고요. 째서 하는 절개 수술이고 나사못을 받는 유압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척추 전문 병원을 방문하셨는데 거기서도 전신마취로 하기에는 수술이 위험하다고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서 수술이 안 된다고 하니까 수술이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를 하고 계셨는데 어떻게 저희 병원을 얘기를 들으셔서 제 외래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환자분 MRI를 같이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MRI를 옆에서 본 MRI이고요. 이쪽이 배 쪽입니다. 배꼽에 있는 배 쪽이고 이쪽은 등 쪽입니다. 허리 척추뼈가 5개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5개의 척추뼈가 있고 척추뼈 뒤쪽에 척추신경이 지나는 척추관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척추신경이 뒤쪽에서 쭉 내려오게 되는데요. 저는 환자분들께 이 척추관을 이제 고속도로라고 설명드립니다. 고속도로가 막힘없이 쭉 내려와야 되는데 이 척추신경이 쭉 내려오다가 4번, 5번에서 협착증이 심해서 이 고속도로가 막힌 게 보입니다. 이 척추관은 이렇게 잘라서 단면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협착이 없는 데를 이렇게 잘라서 그 단면을 보게 되면 척추관은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고 그 속에 척추신경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협착증이 없는 상태를 보고 계시는 거고요. 4번, 5번을 이렇게 잘라서 그 단면을 보게 되면 이 척추관이 얼만큼 좁아져 있는지 이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4번, 5번 쪽에 척추관이 좁아진 크기를 볼 수 있는데요. 정상 크기의 한 3분의 1 미만으로 좁아진 소견이 보입니다. 신경이 이 공간에서 신경이 눌려 있는 게 보이고요. 정상과 비교했을 때도 아주 작은, 아주 좁은 면적에서 신경이 많이 눌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협착증이 심하기 때문에 다리 통증도 심하고, 그 다음에 걷는 것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걷다 보면 다리가 힘이 빠지는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수술은 꼭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권유드렸고요.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해서 4번, 5번 쪽에 신경이 눌려있는 좁아져 있는 그 길을 넓혀주는 수술, 신경 강압술을 하자고 말씀드렸고요. 양방향 내시경은 저희 병원에서는 하반신 마취로 수술하고 있습니다. 협착증으로 수술하게 되는 연령이 대부분 70대, 80대 분이시기 때문에 70대, 80대 환자분들은 전신 마취가 심장이라든지 폐에 부담이 되고 위험 부담이 확실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신 마취는 고령의 환자분들도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고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요추 4번, 5번 척추관 협착증도 있으셨고요.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추간공 협착증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를 다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했고 보통 저희가 한 군데 내시경 수술하는데 빠르면 30분, 조금 시간이 걸리면 40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요. 어머니 같은 경우는 두 군데를 수술해서 1시간 반 정도 만에 수술이 끝났습니다. 이 그림은 양방향 내시경 수술할 때 수술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신경이 풀린 것을 내시경으로 찍은 것입니다. 수술 전후의 MRI를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전에 4번, 5번 쪽에 뒤쪽에 척추신경이 내려오다가 막힌 게 보이는데요. 수술을 하고 나서는 4번, 5번 뒤쪽에 척추신경이 잘 지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뒤쪽이 넓어지면서 척추신경이 잘 지나가고 있고요. 협착증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협착증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고속도로가
좁아져 있거나 막혀서 차들이 잘 다닐 수 없는 상태가 협착증입니다. 제가 하는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이렇게 막혀 있거나 좁아져 있는 고속도로를 내시경을 이용해서 다시 길을 뚫어주는 그런 수술입니다. 그래서 수술 전후에 MRI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술 전에 막혀있던 고속도로를 수술하고 나서 다시 길을 뚫어주는 수술, 이것이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고요. 그 다음에 수술 후에 단면을 잘라서 보면은 이 척추관의 단면적을 볼 수 있는데, 수술 전에 아주 좁아져 있던 척추관의 면적이 수술을 하고 나서는 이렇게 동그랗게 확 넓어진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공간에 신경이 눌려 있던 것이 수술하고 나서 신경이 확 풀리게 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누가 내 목을 조르고 있었는데 그 목 조른 게 수술하고 나서 완전히 풀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이 졸려 있으면 숨쉬기가 힘든데 목을 누가 조르고 있는 것을 풀어주게 되면 편하게 숨을 쉴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수술 후 다음날 다리 통증이 절반 이상 없어졌다고 하셨고요. 다리가 가벼운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특별한 문제 없이 3일째 퇴원을 하셨고요. 보통 저희가 협착증 수술하면 보통 3박 4일 정도 하고 젊으신 분들은 2박 3일도 하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70대 80대 어르신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3박 4일 입원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3일째 퇴원하셨고, 그리고 수술 후 한 달째 외래 오셨을 때 수술 전에 있던 다리 통증이 수술하고 나서 90% 이상 없어졌고, 그 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걸을 때는 안 쉬고 걷는다고 하셨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수술 결과에 아주 만족하셨고요. 저도 수술이 잘 돼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가끔 유튜브라든지 허리 강연을 보시면 이런 내용을 말씀하신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협착증은 노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치료할 필요 없다, 운동만 하면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가끔 계시는데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협착증은 노화의 과정이기도 맞고 노화의 결과도 맞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협착증은 운동이라든지 관리가 중요하지만 협착증이 아주 심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환자분 같이 걷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다리 통증도 너무 심하고 그 다음에 힘도 떨어지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심한데도 수술 안 하고 운동만 하면 좋아진다,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협착증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협착증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져서 고속도로가 좁아져서 차가 잘 다니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속에 있는 신경이 장시간 눌리게 되면 신경세포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 다리에 힘도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협착증을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수술을 해도 신경을 풀어줘도 주고신경이 돌아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너무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술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계속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통증은 좀 줄어들지만 통증이 줄어드는 이유는 신경세포가 죽기 때문에 통증이 좀 줄어듭니다. 문제는 신경세포가 죽으면서 다리에 힘이 떨어져서 잘 걷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걷지 못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대학병원 가셔서 수술이 힘들다 하고 얘기 들었을 때 이 수술이 절개를 하고 하는 이제 절개에서 나사못을 받는 유압술인지 아니면 구멍을 뚫어서 하는 내시경 수술인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술이라고 다 같은 수술이 아니고요. 이렇게 절개를 하게 되면 수술하는 과정 내내 계속 피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신 마취를 하기 때문에 고령의 환자분들께서 수술하기에는 위험한 수술이지만 제가 주로하고 있는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하는 과정에서 피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물속에서 수술하기 때문에 피가 조금만 나도 수술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지혈을 하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하는 과정에서 출혈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째고하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뒤쪽에 근육 손상이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수술 후에도 회복이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보통 거의 대부분 수술하고 나서 다음 날부터 다 걸어 다니십니다. 제 유튜브에 보시면 협착증 절대 방치하면 안 되는 3가지 증상이라고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던 분이라면은 계속 주사 치료하든지 약만 드시면 안 되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이 증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혹시 협착증이 심한데 수술이 너무 위험해서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양방향 내시경이 가능한 의사를 방문하셔서 수술 가능 여부를 다시 한번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